저는 여기는 그 춘포에 조덕현 선생님 일행이 머무는 숙소예요. 그래서 어제 좀 꽃샘추위가 와서 제 그 춘포 숙소가 되게 추워요. 전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며칠간 또 비 오나가지고 꽃샘추위가 더 추위가 이렇게 좀 파고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꽃샘추위가 더 파고드는 이유는 이제 우리 인간의 세포가 입춘이 되면 피부가 이제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벌어진다고 해요. 어떤 그 막 같은 게. 그래서 추위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꽃샘추위가 더 춥게 느껴진다. 일찍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 피부 자체가. 자, 이 커피는 어제 이제 그 유백현 아트랩 판화공방에서 그 사모님이 직접 내려준 커피에다가 이제 제가 원수를 타서 지금 고맙게 마시고 있는데, 연하게 마시도 맛있네요. 자, 이제 맨정신이 됐으니까 아마 14년 선배 같아요. 어제 제가 조덕현 선배 학번을 15년, 그러니까 14 또는 15년 학번 선배인데, 그때 이제 그 조덕현 선생님이랑 이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류희영 교수님이 돌아가셨나 어쩌겠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하동철 교수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던 이야기가 또 이제 등장을 했어요. 류희영, 일랑 이종상, 하동철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대전고 출신인데 같은 동년배인데 3명 다 서울대 미대를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전고에서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그 일랑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앞으로 미학의 시대가 온다, 뭐 예술의 시대가 오니까 너네들은 법대나 뭐 육사나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전고에서 상당히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인 거죠. 하동철, 유희영, 일랑 이종상, 이 세 분이 뭐 속사정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미대를 다 갖고 3분 다 성공했어요. 3분 다 이제 그때는 뭐 워낙에 미술대학이 이렇게 팽창하던 때였고 3분 다 교수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간첩 사건이 아마 그 일랑 쌤이 강사 정도 시절 또는 교수 정도 시절에 막 됐을 때 생겼던 사건 같아요. 자, 그게 재밌었고, 그래서 대전고의 그 일찍이 정말 그때, 와, 그러면 일랑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면은 이제 예술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했던 그 선생님은 과연 얼마나 앞서가는 분이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일인데, 마치 평행우주론을 1970년대 전후에 1970년 전후에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다는 마치 휴 에버렛을 만나는 듯한 느낌? 그 대전고등학교의 그 선생님은 정말 얼마나 앞서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랑 선생님 인터뷰에 그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랑 선생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랑 이제 제 이야기랑 이렇게 서로 이제 빠진 고리들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저도 이제 조덕현 선생님 때문에 지금 빠진 고리를 많이 채웠는데, 이번에 어디 갔지? 또 휴대폰을 화장실에 놓고 왔나 본데, 모순신 씨 있잖아. 모순신 씨의 그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하는, 자진 사퇴하는 국가수사본부였나, 그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올 리가 없지 이제. 조동생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서도 선생님 가르칠 때 얘기가 또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어제 이제 하려다가 술이 덜 깨서 조금 꼬일까봐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서울대 동양학과는 근데 그 전에 동양학과하고 서양학과 분리되기 전에 그 회화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분리된 것이 아마 83학번쯤부터 아마 분리된 것 같은데, 왜 분리가 됐냐면, 그러니까 일란 선생님하고 소세혁 선생님이 이제 나서서 분리를 시켰는데, 당시의 유행이 서양학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통합으로 뽑는데 아마 전공을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제 전통회화를 할 거냐 서양어를 배울 거냐. 근데 뭐 여기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좋은 애들은 다 서양어로 가는 거예요. 그 학점 좋은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명맥이 끊기잖아요. 명맥이. 그 우리 그림의 어떤 어떤 전통 기법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학점에 밀려서 이렇게 동양화를 전공하게 된 것이 이제 그 학내에서 시선도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런 어떤 점이 있어서 아예 동서양화를 분리해서 뽑자 해서 아마 82년, 83년부터 이제 분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학력고사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동양학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죠. 그래서 대략 동서조공산이 있는데 동양화, 서양화, 산디과, 공예과, 조속과가 있는데, 평균 점수를 보면 산디과가 제일 높았고 졌대. 그 다음에 서양학과, 그 다음에 조속과, 그 다음에 공예과, 그 다음에 동양학과. 평균 그 입학 점수가 동양학과 제일 낮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됐고,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저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랑 그 현재 세종대 그 아파트 오래된 건물 그리는 정재호랑 늘 1, 2등을 모의 가서 보면 제가 1등 하기도 하고 재호가 1등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얘가 누굴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모의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고3 때 이렇게 보는 게 있었는데, 나를 이기는 내가 누굴까? 그래서 그게 정재호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예공가 선화예공가 아무튼. 아무튼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그 간첩 밀고 사건이 학생 쏠림 현상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조덕근 선생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교수들이 수업을 열면 일란 선생님이 이제 한테는 막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 모 강사 또는 교수한테는 수강 신청이 0명, 1명도 안 하는 거죠. 이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좀 조덕근 선생님 보기에 좀 속이 좁은 옹졸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이거는 왜 일란 선생님 누구라고 발설을 한 적이 없어요. 단 조 선생님이 추정해도 그 사람 같고, 제가 추정해도 그 사람 같고, 일란 선생님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 가까운 선배였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때 그 학생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자기 과목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는 생존의 위협이거든요. 일란 선생님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첩 밀고 사건이라는 것은요, 저는 살의를 느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제가 죽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까지 먹어야만이 정말 생사람을 간첩으로 밀고 할 수 있는, 뭐 113으로 했던지 그때 113이었죠, 간첩 신고.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제 모순신 씨 아들 이야기가 마무리하고, 학생 쏠림 현상. 그러니까 학생 쏠림 현상 때문에 동서영학과 나눌 때도 학생 쏠림 현상이 있었고, 또 학교에 새로운 강사나 교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수강 신청에서 학생 쏠림 현상이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자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죠. 자기한테 아무도 수강 신청을 안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간첩 신고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일 것 같다라고 이제 조 선생님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 선생님도 이제 저도 대학교 2, 3학년 때 대학을 막 들어가고 나서 속고대생 가르치는 능력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생계 때문에 하는 건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후배들, 한 4년, 5년, 6년 후배들, 3, 4, 5, 6년 후배들을 대학교 2, 3학년 때 가르칠 때 특히 입시미술은 효율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서울대, 홍대 다니던 미대생들이 그때 가정방문 고액과외를 꽤 많이 했었고, 저도 했었고, 그때 조덕현 선생님이 낙점이 된 거죠. 산정수석 선생님의 아들 서도 씨가 고1, 2 때, 고2, 3 때 가정방문 뭐 고액이었다라고 얘기는 안 하던데 아무튼 가정방문 교사로 낙점이 돼서 이제 거기가 성북동인데 평창동이 아무튼 갔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는 세배 풍속이 있었다고. 세배.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 즈음에 선생님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세배를 하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회화과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회화과 전체 교수님들 이렇게 인사를 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서도 선배를 가르치게 됐을 때 딱 갔더니 조덕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산정 선생님 사모님이 어제까지 대학생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자기 이제 자식의 뭐가 됐든 입시미술이든 뭐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잖아. 그랬더니 배꼽 인사하시죠. 이렇게 딱 들고, 저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로 확 바뀌면서 되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느낀 게 약간 뭐 그런 거, 뼈대 있는 가문의 느낌? 그래서 이 자식을 대학생한테 이렇게 맡기는데도 태도가 무슨 뭐 공자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신 씨 사건이랑 좀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전학 못 가겠다고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와, 그건 정말 깜짝 놀랐어. 와, 그렇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제 이제 세배를 이제 조 선생님 혼자 과외를 갔을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사모님이 이제 선생님 어디 밖에 나가셨겠지. 그리고 거기 이렇게 사랑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랑채에서 안 나오시겠죠, 화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본체로 갔겠죠. 다 배꼽 인사. 그게 아니라 이제 세배할 때가 된 거예요. 세배할 때가 매년 초에. 그러니까 조덕현 선생님이 2학년 올라가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땐지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땐지는 모르겠지만 한 1년 반 정도 가르쳤다고 해요. 서도 선배를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갔겠죠. 가르쳤는데 이제 세배하는 때가 오잖아요. 세배. 근데 산장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일반 이렇게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세배를 받았겠죠. 받았겠죠. 근데 조 선생님을 따로 불러. 따로 잠깐 이쪽 방으로 오시라고. 왜냐면 자기 자식의 스승이니까. 따로 불러서 거기서 맞절을 했대요. 세배 다시 하겠다고. 왜냐면은 자기 자식의 이제 스승인데 다른 학생들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보통 맞절을 안 했어요. 그때 선생님 맞절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받고 그랬죠. 다 제자들이고. 그런데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를 못한 게 뭐냐, 전체 학생들이 세배를 하기 전에 조 선생님을 빼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일단 전체 학생들의 인사를 받고 조 선생님을 조용히 불러서 다른 방으로 갔대요. 그래서 산대호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조 선생님이 맞절을 했다는 거예요. 새해 인사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 우리 자식의 선생님인데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하면서 새해에 맞절을 한 번 더 했다. 아마 2번 정도 했겠죠. 그게 1년 반이면은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조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충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가로서의 소도, 작가로서의 조도견. 제 얘기는 그냥 안 했고 뺐고. 왜냐면은 설치미술을 두 분 다 하시기 때문에, 조도견 선생님도 설치미술 쪽이고 그림 플러스 설치미술, 초도 선배는 좀 설치 쪽,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성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제가 선배들을 함부로 지금 여기서 좀 평가하기가 뭐한데, 원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는데 어떤 작품이 더 작품성이 있느냐 라는 걸 봤을 때 조 선생님이 좀 더 시대성이 있죠. 제가 좋은 그림의 20가지 조건, 그 영상 기억나시죠? 시대성이 있고, 소도 선배는 기법적인 최초성은 아닌데 어쨌건 그 기법, 그 청이나 그물로 하는 기법은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쓴 적이 있고, 우리 박성태 선생님도 알미늄 망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망으로 이제 그물망으로 소도 선배가 그걸 하게 됐는데, 기법적인 최초성은 아닌데 새로 등장한 기법으로 다른 주제를 그렸기 때문에 최초성으로 보이죠. 그런 최초성. 그 다음에 역사를 돌아보는 시대성. 그 다음에 그게 투명하게 비치는 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양자역학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그물에. 어쨌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법 최초성이냐,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대성이냐의 특성이 있는 거죠. 조덕현 선생님 시대성이 좀 강하고, 소도 선배는 최초성하고 좀 뭐랄까 대표성? 대표성이 좀 더 강하고. 그러니까 작가마다 그런 게 있어요. 20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하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저는 다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20가지 조건 중에서 컬렉터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캐피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각각 장점이 약 20가지에서 서로 작가마다 장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렇게 겨울에 피는 꽃 이렇게 있듯이, 또 겨울 지나서 피는 꽃, 초봄에 이렇게 있듯이 그 작가마다 그 피는 시기가 이렇게 일찍 피는 사람도 있고 중년 또는 말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게 좀 국가의 역량하고도 관계된 부분인데, 국가의 역량이 강할수록 더 젊어서 그 나라의 작가들은 더 젊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찍어야 되겠네. 아무튼 그 모순순 씨 사건이랑 그 산정서적 선생님이 서도선배를 조덕근 선생님한테 맡기고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랑 많이 대비가 돼서 이거 좀 재밌는 영상이다. 꼭 이거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그만할게요.